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실전에서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실 때 1, 2, 3 쿠션으로 정확하게 득점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공격과 수비를 겸하기 위해서 조금은 현란한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들은 실전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전용 문제들인데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를 하시고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껴 앞돌리기 39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대각선 코너 쪽에 놓여 있고 내공이 두 공 사이에 놓여져 있는 배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배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시도하는 경로는 빨간 공을 원쿠션 앞으로 걸어치기를 해서 짧게 시도하는 경로를 많이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두께가 조금 두껍게 결정됐을 경우에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맞히는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 공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 쿠션에는 붙어 있고 장 쿠션에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껴 앞돌리기 시도가 가능한데요. 회전을 너무 많이 결정하고 아주 얇게 시도를 하시면 원 쿠션을 맞고 나오자마자 바로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5분의 1 정도 결정하시고 2시 방향의 회전으로 짧고 간결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코너 근처에 놓여 있고 내공이 당구대 중앙 부근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로들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비껴 앞돌리기 경로가 제일 단순하고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게 되면 일목적구가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목적구를 맞히는 키스 또는 내공이 이목적구에 도착하려는 그 순간에 내공과의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를 결정하시면서 시도를 하셔야지만 키스를 피하실 수 있는데요. 두께를 8분의 1 정도 결정하셨을 때 3시 방향의 최대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실 때 정확하게 3쿠션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구대를 한 바퀴 더 내공이 진행한 이후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득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큐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요. 공에다가 샷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지나가서 첫 번째 쿠션에 내공이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큐를 길게 밀어야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간결하게 짧게 샷을 하시더라도 공이 아니라 첫 번째 쿠션에 빠르게 내공이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선택하셨을 때 3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비껴 앞돌리기 대회전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전이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세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시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리 이동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께를 좀 대충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께가 조금만 두꺼우면 일목적구가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목적구를 마치는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단쿠션 쪽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얇은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때 당점 설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회전력이 얼마만큼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결정하셨을 때 9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경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추면서 옆돌리기로 시도를 했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맞히는 키스를 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들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선 3뱅크 샷도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맞추면서 내공을 단장으로 진행시켜서 그 이후에 리버스 핸드로 진행을 하도록 시도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로를 94년도에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시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다양한 상상력을 그리고 구상을 해야지만 3쿠션을 잘 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2시 방향의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거리 이동이 좀 많다 그래서 너무 세게 치시면 득점 각도를 형성시킬 수 없습니다. 두께, 당점, 그리고 타법, 속도에 신경 쓰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문제는 조금 전 풀어보신 5번 문제 경로의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껴 앞돌리기를 시도해서 리버스 엔드로 진행을 하는 경로인데요. 두께를 얇게 결정했을 때 공격과 수비를 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결정하셨을 때 9시 방향에 원팁 정도 아주 약한 회전만 있어도 어렵지 않게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7번 문제는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맞추면서 옆 돌리기를 길게 시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하면서 득점을 하는 경로도 있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는 경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께를 3분의 1 정도 결정하셨을 때 한시 방향의 약한 회전력으로 시도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고 또 득점 이후에 좋은 배치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회전력을 너무 많이 결정하시면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하면서 득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두께와 당점 그리고 속도에 신경 쓰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 번 문제는 플러스 경로로 진행을 하는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두께를 5분의 1 정도 얇게 결정하시고 3시 방향의 최대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3쿠션 이후에 이목적구 쪽으로 내공이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일목적구와 만나는 키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이없이 당구대 중앙에서 키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께와 당점을 조금만 바꾸면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께를 4분의 1 정도만 결정을 하시고 회전량을 좀 줄여서 시도를 하시면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회전력이 당구대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당구대는 12시로 시도를 해야 되는 당구대가 있고요. 어떤 당구대는 12시 반 정도 약한 회전력을 줘야지만 득점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당구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당구대에 맞게 당점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껴 앞돌리기 실전용 문제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실전에서 살짝 빠지거나 어이없이 키스가 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흘려 넘기지 마시고 좀 더 집중력 있게 키스를 피하고 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들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로들이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재밌는 경로들이 소개됐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